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회 간연도 기출보고문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과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시험이 있어서 A2, A, B, 2 종에 하나여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안전모 종류에 따른 성능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A와 ABE, A, ABE형은 내전압성과 내수성, 두 가지가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재해 사례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인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가해물에 대한 개념,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인물은 사고의 원인이 된 설비나 장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해물은 어떤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물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정지된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변속 치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치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할 때 오른손이 변속 치차에 맞물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그럼 이때 변속 치차는 가해물입니다. 그리고 기인물은 선반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된 설비나 장비는 선반이고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물체는 변속지차, 가해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표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관련 법령, 기준에 관한 문제로 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산업재해 원인으로 간접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재해 원인 중 직접 원인은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은 재해 원인 중 직접 원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물적 원인, 직접 원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인적 원인, 물적 원인,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대한 문제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네, 이것도 관련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1번, 1번입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숫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괄호로 표기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산업안전 기사가 이런 관련 법령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필수적으로 암기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 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안전지식교육, 안전기능교육, 안전태도교육으로 정답은 2번 지식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마지막으로 태도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예, 우선 정답은 3번입니다. 아이고, 네, 이것 또한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음계의 시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부가적으로 이 음악 수준에 대한, 이 데시벨에 대한 이런 설명도 아래다 따로 놓았는데, 해당 부분은 한 번씩 그냥 확인을 해주시고, 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강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네, 이 손실일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손실일수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과 동일한 문제를 제가 앞서서 예, 한번 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의 365분의 300을 곱하여 환산한다. 해당 부분은 일시 전노동 불능 근로손실일수. 예, 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4에서 14등급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검사 기간은 고용노동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주기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네, 관련해서 정답은 3번 분기입니다. 어, 혹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음 달 10일 예, 그리고 분기별 그 다음에 매년 1월 20일 예, 이런 자 표현들 예, 기억을 해주시면 이렇게 괄호를 쳐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국제노동기구 산업재해 정도 구분에서 부상 결과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는 어떤 정도의 부상을 의미하는가? 네,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4에서 14등급. 요거는 9번과 연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영구 전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이 어떤 뜻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옆에 것과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재해 결과 이제 노동의 기능의 일부를 상실을 하는 거고요. 영구 전 노동 불능은 재해 결과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전 노동 불능이 예, 손실일수가 7,500일로 예, 가장 많은 거고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그 하위에 4에서 14등급으로 점점 손실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예,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정답은 2번. 신체 장애 등급 제12등급이면 4에서 14등급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일리의 사고 예방 원리 5단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고 예방 원리 각각 어떤 단계를 담고 있는지
해설에다가 우선 담아두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우선 1단계는 안전관리의 조직,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본인이 직접 어떤 이 연기 그리고 뭔가 자기 역할을 주어진 역할을 행하면서 어, 좀 체득하는 교육이라고 체득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켜봄으로 롤플레잉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설을 한번 보면요.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질적으로 연기를 시켜보므로 자기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시키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시켜보므로 나온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롤플레잉 이렇게 예,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인간의 동작 특성 중 판단 과정에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단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우선 정서 불안정은 판단 과정에서 오는 착오가 아니라 인지 과정에서 오는 착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합리화 같은 경우는 뭔가 자신의 판단을 좀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를 하고요. 작업 조건 불량의 경우는 뭔가 주변의 환경이 나쁘면은 주위의 환경이 나쁘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아무래도 판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정보 부족은 또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하면 잘못된 정보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번은 정서 불안전, 불안정 해당 부분은 어떤 감정적인 요인들, 예,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인 착오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예, 체크하시고 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서 사용자위원 구성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위원, 예, 주로 이 근로자위원이 무엇이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가,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고요. 어, 앞서서는 제가 기억나는 문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으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렇게 들어간다. 우선은 문제가 이번에 사용자위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성원이 아닌 것은 근데 여기 이미 근로자위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어, 해당 문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차이, 각각의 위원들의 어떠한 분류로 들어가 있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안전교육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해당 부분은 이제 강사, 수강자, 교재 이렇게 안전교육의 3요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3요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한 사람 한 사람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각 및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을 통합한 활용 기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1번입니다. 네, 이렇게 근로자 1인이 위험 예지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 1인 위험 예지 훈련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 이렇게 연계하여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프레스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관련된 문제도 역시나 이렇게 기준에 관한 문제이고요. 음, 어, 앞서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를 물어보면서 대신 보기가 바뀌어지는 문제들이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법적 문제들은 한 번만 좀 힘드시더라도 한 번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얼루드 밸브의 기능은 예, 프레스의 작업 시작점 점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네, 해당 문제는 도수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도수율. 아이고, 도수율에 관한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하나씩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건수 80건. 그렇기 때문에 80건 들어갔고요. 근로 총 시간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A 사업장은 1000명, 10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당 4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1년간 52주. 그렇기 때문에 52주. 지금 일주일당 48시간이었고요. 1년간 52주이기 때문에 같은 주와 주 단위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재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의 3%를 결근하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97%, 97% 0.97를 곱해주면 정답은 33.04.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렇게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공식도 자주 출제가 되는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색채. 색채 문제,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문제와 사용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앞서서의 문제에서는 녹색이 정답인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1번 노란색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위해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어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팁은 이 3번부터 4번,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올바른 것, 네. 그래서 이런 올바른 보기들을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암기를 해서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어, 같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대신에 이제 보기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산업안전 기사에는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기를 보고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